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골프 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영국의 R&A, 그러니까 로얄 앤 애니션트 골프 클럽, 여긴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의 그런 클럽이 영국 왕실의 인증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R&A와 USGA가 매년 이제 골프 룰북을 발간을 하는데요. 그 양이 방대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룰을 잘 숙지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경기위원을 불러서 룰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중계에서 많이 봅니다. 자, 어떻게든 구제를 받으려고 어떻게든 무벌로 드롭을 하려고 막 아둥바둥 거리는 거죠. 애쓰는 거고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골프 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룰, 가장 기본적인 룰, 그 첫 번째는 몇 개의 클럽을 갖고 갈 수 있는가? 입니다. 14개의 클럽이죠. 골프 클럽의 개수를 14개로 제한한 것은 1930년대입니다. 이제 1934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디 오픈에서 미국의 로손 리틀이라는 그런 선수가 우승을 하자 이제 영국이 아닌 그 미국에서 미국 선수가 우승한 것을 약간 뭐라고 그래야 돼? 트집을 잡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 리틀은 32개의 클럽을, 32개의 클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32개를 그거 정말 갖고 다니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와 퍼터만 그 두 클럽을 합쳐서도 10개를 사용했다고 하니까요. 이를 계기로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우리 제한하자. 14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이 룰을 정했던 사람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냥 14개쯤으로 하면 어때? 그래서 그냥 14개로 됐다는 되게 허무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14개의 클럽으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요. 자, 주말 골퍼들 중에서 의외로 클럽의 개수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라운드를 하는데 동반자가 그 드라이버가 2개가 꼽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계시죠. 근데 드라이버를 2개 꼽고 그 연습 삼아 이제 가져오고 혹은 잘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이제 가져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웨지나 아니면 우드를 하나를 빼거나 그래서 14개로 대부분 맞춰서 오는데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버 2개 갖고 왔네 하고 이렇게 골프백을 쓱 봤더니 언뜻 봤는데도 뭐가 이렇게 채가 바글바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16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클럽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한 16개 정도 되겠는데? 라고 그랬더니 오늘만 일단 드라이버 때문에 그렇게 갖고 나왔다고 해놓고 그 이후로도 쭉 그렇게 갖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오히려 14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사실 클럽을 초과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총을 하나 더 쓰는 거거나 아니면 총알을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냥 만약에 그것이 전쟁이나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클럽을 초과하면 지나친 홀당 2개, 그래서 최대 4타의 벌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룰 중에 하나는 클럽의 개수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티박스의 사용입니다. 이제 티박스는 클럽 그 드라이버겠죠. 보통 드라이버 2개 거리만큼 뒤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예민하게 거리를 쪼개가지고 생각하는 골퍼들이라면 내가 조금 뒤에 가서 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세게 쳐도 좀 짧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볼이 티 마크 안에만 놓여 있으면 플레이어는 티박스를 벗어나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맨 왼쪽에다가 티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티 마커 바깥쪽에서 이제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칠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주말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2클럽 이렇게 뒤쪽 그 밖으로
티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배꼽이 나오는 건데요. 이 배꼽 나오는 게 참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명이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게 잔소리하는 것도 지쳐서 제가 말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친 걸 알았는지 이제 계속 배꼽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이 배꼽 나오면 두 벌 탑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페널티인 거죠. 자, 나쁜 골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배꼽은 안으로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로스트 볼을 찾는 시간 3분입니다. 물론 이 룰은 시합의 중계 시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생긴 룰이죠. 5분에서 3분으로 줄은 거죠. 하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많은 팀들이 플레이를 하는 골프장 환경에서는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찾다가 없으면 이제 그만 찾아야 하는데 대충 뭐 3분 이 정도가 되면 그만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여긴데 이게 나갈 볼이 아닌데 이 아쉬움에 이제 계속 찾게 되잖아요. 막 뒷팀이 째려보고 있는데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야, 이 볼 내가 방금 전에 3볼 꺼낸 건데 이거 진짜 찾아야 돼. 이거 뭐 짜장면 한 그릇인데 그러면서 막 더 오래 찾는 경우도 있죠. 자, 3분이라는 시간은 볼을 찾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볼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도착해서 찾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언플레이어블 드롭입니다. 사실 주말 골퍼들끼리의 라운드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는 혹은 서로 가장 관대하게 적용하는 룰이 바로 이 언플레이어블 룰입니다. 이제 보통 나 한타 먹고 칠게 라고 이야기해놓고 페어웨이에다가 훅 던져서 샷을 하잖아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3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원구를 쳤던 곳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볼과 홀을 연결하는 그 선상의 직후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홀과 가깝지 않은 지역에 2클럽 이내로 드롭을 하는 거죠. 이제 벙커에서도 마찬가지죠. 벙커에서도 2클럽 이내로 드롭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벙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벙커 안에 드롭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벙커 밖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두 타의 벌타를 먹고 드롭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한 타를 더 먹고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룰이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된 거고요. 자, 주말 골퍼들끼리 라운드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고 지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렇다는 룰은 그렇다라는 것을 좀 알고는 있어야겠다. 굉장히 중요한 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라이입니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볼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볼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주말 골퍼들끼리의 라운드에서는 디봇에 들어가면 우리 빼놓고 치자나 벙커 모래에 발자국 안에 들어가면 빼놓고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선수들의 시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비가 와서 물이 많이 고여 있을 때 캐주얼 워터 룰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픽 앤 클린 룰이 적용이 돼서 그냥 집어서 내가 흙이 많이 묻은 경우엔 이제 닦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룰이 적용하는 경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볼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볼이 내 거인지 누구 거인지를 볼을 확인할 때도 물론 이제 룰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확인할 때도 반드시 동반자에게 나 이거 확인한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끔 이제 제가 골프를 이렇게 라운드를 해보면 약간 볼이 잠겨 있는데도 볼을 이렇게 툭 쳐서 볼을 약간 이렇게 봉긋 올려놓고 잔디 위에 볼록 올려놓고 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보는데요. 이건요 진짜 습관입니다. 한번 볼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나쁜 버릇이 되고 모든 볼을 예를 들면 컨디션이 지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컨디션으로 갖다 놓으려고 자꾸 볼을 건드리게 됩니다. 볼은 있는 그대로의 라이에서 플레이를 하라. 역시 골프 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룰입니다. 6번째는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임페디먼트라는 것이 obstacle, 그러니까 방해물인 거고요. 로스는 좀 느슨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1999년 피닉스 오픈에서 타이거 우즈가 갤러리들과 함께 464kg이나 되는 아주 무거운 큰 바위를 루스 임페디먼트라는 룰로 간주하여 옮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밑에 이렇게 파묻혀져 있는 돌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장애물로 이제 간주가 돼 가지고 그 앞에 가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옮겨 놓고 쳤는데요. 지금 그 골프장 그 바위엔 타이거 우즈가 옮겼던 바위라는 그런 기념 푯말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루스 임페디먼트는 이제 방해물인데 제거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방해물을 뜻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성장하지 않으며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고 공에 붙어 있지 않을 것, 이제 않는 경우에 이를테면 나뭇가지나 잎, 뭐 동물의 똥, 돌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건데요. 단 요 제거를 할 때 볼이 움직이게 되면 이 역시도 벌타를 먹는 거죠. 그렇다고 성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살아있는 꽃을 꺾는다거나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막 휘어가지고 친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역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룰입니다. 7번째는 프로비저널 볼, 잠정구입니다. 한국은 OBT라는 것이 있어서 오비가 나거나 혹은 로스트 볼이 되는 경우엔 OBT 혹은 해저드 티에서 치잖아요. 어떤 경우엔 이제 오비나 페널티 에어리아에 표식이 없는 곳에서 로스트가 돼도 야 그냥 그 1벌타 처리해서 해저드 처리해, 뭐 페널티 에어리아 들어간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치라고도 하고요. 벌타를 그럼 한 타만 먹는 거죠. 그런데 원래의 룰은 로스트 볼은 2벌타이고 다시 원래 쳤던 곳으로 돌아가서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구를 치는 것이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비가 났는데 OBT가 없는 골프장인 경우에는 사실 잠정구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타를 벌타로 받고 들어간 지역 측면에서 뭐 드롭하는 것보다는 다시 잘 치면 뭐 거리는 이로울 수 있는 거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그냥 가장 멀리 나간 사람하고 그 옆에서 치는 것이 관행이긴 하지만요. 룰을 알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로컬 룰을 적용하는 것과 아예 룰 자체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골프 친 지 10년이 됐는데도 내가 몇 원이지 하면서 헷갈리면 문제인 거죠. 그거 일일이 같이 세워야 하는 동반자들도 피곤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골프 룰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